네, 안녕하세요. 손소영입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기 없이는 큰 성장을 할 수 없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이번 달, 저희가 2013년도 1월 시작하면서 저희가 랭킹 한국 1위 올라오면서 시작돼서 기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의 결과가 지금 이룬 게 아니라 2019년 8월에 시작할 때 오상준 지사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PM에서 지금 한국이 진행된 게 비즈니스가 한 1년 7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아직은 주인이 없다. 이 PM에 물론 그때 이제 챔피언에 가고 있는 분 리더님들이 계셨지만 주인이 없다. 근데 그 주인은 언제 가려질 거냐면 한국 비즈니스가 5년이 됐을 때 그 주인이 가려질 건데 손소영 리더님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해줬던 기억이 제가 스타트했을 때였어요. 근데 정확하게 5년이 되면서 5년차 비즈니스가 되면서 성과로 보일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의 결과로 보고 시작했던 게 지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먼 안목 그리고 숲을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또 앞으로의 5년 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저희 리더님들이 또 얼마나 성장해 있고 또 이 랭킹 안에 들어올까 기대됩니다. 근데 요 근래 한국 비즈니스보다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가 더 많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흥분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리더님들이 글로벌 리더에 대해서 비전을 품고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제일 중요한 게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서 오늘 책은 랜디 게이지가 쓴 책에서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랜디 게이지가 했던 말 중에 좀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회사를 선택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땐 굉장히 롱 플랜으로 선택해야 되거든요.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70년 된 회사, 50년 된 회사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세대, 3세대까지 상속권이 쥐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랜디 게이지가 어떻게 신형 냉장고를 사러 가는 것보다 더 고민하지 않더라. 회사를 선택할 때. 그 사람 말이 사람 말 믿고 뭐 그 사람 알잖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선택해서 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사를 선택할 때는 꼭 이거 체킹하셔야 돼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 보상하는가. 예, 예. 판매에 대한 보상, 그,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 포인트로 판매에 대한 포인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최종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정상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피라미드, 어떤 회사들이 피해를 입히냐면요. 리크루팅의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 뭐 대리점 모집을 많이 해요. 많은 회사들이. 그러면 대리점 모집을 할 때 90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 대리점을 맞출 때 돈이 되겠죠. 그건 지속적인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소비가 사업이 되게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정말 첫 번째가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선택을 일단 굉장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도.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10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10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후원 수당 자체가 이미 10위권에서 87%는 거의 다 풀려요. 그러면
110개 정도가 그 나머지 후원 수당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하려는 회사가 랭킹 10위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도 엄청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랭킹 5로 또 끝나요. 거의 68%, 거의 70%는 후원 수당이 어디서 풀려요? 랭킹 5에서 끝나요. 거기에 진입을 못하는 회사에서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3년 단위, 정말 3년 열심히 했는데 또 다른 회사로 옮겨야 돼요. 그걸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좋은 회사를 선택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분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본질을 보려면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그래도 이 제품을 살 건지, 그리고 소비할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구매할 건지. 제가 PM을 막 시작했을 때 저희 매니저님들한테 가장 많이 한 질문이에요. 교육을 받으면서 만약에 하다가 PM을 안 할 수도 있는데 PM을 안 하더라도 이 제품 비타민 미네랄을 너는 먹겠니? 이런 질문. 그러면 전부 다 오케이. 그리고 제 자신한테 질문해봐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한다고 하면 나는 PM의 서비스를 받을까? 저는 오케이였어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고 일단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독일의 유기농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통용되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에서 통하는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제품이 독특한가. 그리고 이 회사만의 독점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가. OEM 수준으로는 절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OEM은 안 돼요. 그리고 독보적인 걸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보적으로. 그래서 R&D 하는가를 꼭 봐야 돼요. 미국의 네트워크 회사들은 이걸 기본으로 선택하거든요. 어떤 R&D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R&D 중에 NTC요. 가장 대표적이죠. 이거 어떤 회사에서도 팔지를 않잖아요. 그럼 세 번째, 제품이 소비재인가.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재인가예요. 왜냐하면 계속 재구매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 거지, 어떤 한 번의 매출을 많이 쳐서 수당을 받는다? 그건 일시적인 돈입니다. 네트워크는 소비재여만 돼. 그래서 그동안에 생활용품, 화장품,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 주로 네트워크 회사에서 취급했던 상품이에요. 그렇지만 독점적인 기술 개발을 가지고 있는지는 꼭 점검하셔야 돼요. 요즘 PM이 분말형, 비타민이 잘 통하다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분말형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좀 너무 좀 그러하더라. 액티바이저 색깔까지 어떻게 똑같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안에는 뭐가 달라요? 기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원료 자체요. 이런 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 기준이요. 이런 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통한다라는 건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수준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월간 판매액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 제품인가. 왜냐하면 대체 불가예요. 꼭 소비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판매액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세제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판매액이 어때요? 굉장히 낮겠죠. PM 같은 경우 어때요? 지금 앞으로 올 추가 제품이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도 제품이 계속 개발될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것 중에 LIST 연구소와 같이 협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신제품이 출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올 앞으로 신제품이 머리 헤어 이렇게 그 모발이 강해지고 머리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 제품도 앞으로 들어올 거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향후. 그러면 어때요? 월간 판매액이 지금보다 훨씬 배가가 됩니다. 이런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PM은 굉장히 앞으로 100년이 돼도 성장이 멈추지 않을 기업으로 꼽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요 근래 한국에서 지금 너무 기본들이 없는 것 같아요. 분별이. 이런 회사 중에, 직접 판매 회사 중에 후원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국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방문 판매가 있어요. 방문 판매는 이렇게 우리가 야쿠르트 1대1로 이렇게 판매원이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걸 방문 판매법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근래 가장 핫해요. 한국에서 후원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는 이렇게 1단계, 2단계까지만 수수료를 지급해요. 인센티브를.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대에 상관없이.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속권의 소비재에 대한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후원 방판은 바로 버스트 라인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요즘 한국에서 후원 방문 판매가 핫하냐?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후원한 1단계만 받는다라는 건 메리트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후원 방판이 요즘 핫하냐?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국법에 35% 수수료가 걸려 있어요.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대표적으로 제휴 사태였어요. 주수도 회장이 얼마나 사기를 쳤냐면요. 그 수수료를 70에서 80%까지 수수료를 줬어요. 인센티브를. 그래서 그 당시에 퇴직금, 뭐 군 장교로 퇴직을 했는데, 뭐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퇴직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퇴직금 5억, 6억 원씩을 어떻게 해요? 투자를 했던 거야.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수수료의 70에서 80%까지 캐시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그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자살이 하루에 한강에서 뛰어내린 분들이 하루에 한 명, 두 명이 계속 투자금을 회수를 못하는 분들, 그 다음에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또 뭐 딸 아파트를 또 담보를 걸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멘붕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이러면서 그게 사회적 물의를 이어서 그때 돈이 얼마나 들었냐면 2조를 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법에 35%를 걸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투자를 하지 못하게. 그런데 후원 방문 판매는 1단계만 주기 때문에 그걸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75% 지금 80%까지도 풀리는 게 후원 방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투자금을 많이 모아요. 뭐 대리점 가는데 700만 원, 900만 원. 그 대신 그거에 대해 몇 프로까지 수당으로 줘요? 70%. 그런데 이게 3년 후, 5년 후면 그 대리점들을 모집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은 5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그거를 뭐까지 모든 내가 전세금까지 빼서 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요 근래 한국에 굉장히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 후원 방판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70%를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가 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돈을 끌어모으질 못하면, 근데 거의 주로 이 후원 방판을 하는 게 화장품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내가 900만 원치, 5천만 원씩 화장품이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재구매 사이클이 돌까요, 안 달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이제 정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살을 하고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한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실제로 이렇게 요 근래 자료로, 신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시코 뭐 지금 5년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원 방판으로 했는데, 여기도 지금 고발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예전에는 아이 회사, 아이덤, 아이덤 회사, 이 회사 돈 많이 벌었다. 엄청난 뭐 유튜브만 틀면 돼. 요즘 유튜브만 틀기만 하면 너무 많은 피해 눈물로 뭐 계속 이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참 안타깝죠. 근데 요 근래 또 뭐 대마 화장품으로 또 굉장히 후원 방판으로 핫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I 회사에서 또 옮겨가거든요. 정체되는 걸 못 견디니까 또 옮겨가는데 I 회사가 성공하면서 거의 화장품 업계 후원방파는 다 이쪽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리점주를 모은다 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은 많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대리점주에 대한 게 너무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요즘 대마는 저는 너무 쇼킹하게 보고 있어요. 한국 최초다, 전 세계 최초다 있잖아요. 분별을 너무 잘해야 돼요. 화장품하고 바르는 거, 먹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제가 예전에 화장품 할 때 제가 대전에 그분이 그 방판 조직의 리더였어요. 그분을 리크루팅하는 과정, 이분이 너무 멘붕이 와 있는 공황장애가 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판매 조직을 가지고 화장품을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고소 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정까지 갔는데 나중에 판결이 났어요. 수은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 화장품에서 자기가 제품을 판매했던 그 조직에서 그 이 태아에 너무 많이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장애. 그게 실제로 화장품에서. 근데 이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메리케이 화장품에 들어와서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교육까지 받았는데 그때 너무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분이 못 하시더라고요. 실상 화장품이나 우리가 먹는 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화학 원료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대마요? 핫하죠. 한국 분들은 너무 핫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안전 기준이 중요한데 임상을 거치는 건 최소 사람들에서 임상에서 나오는 건 있잖아요. 15년 이상 걸려야 돼요. 우리가 존슨앤존스를 굉장히 안전하다, 그 기업을 좋은 기업이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존슨앤존스가 10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가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박사님들한테 이 대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존슨이 어떻게 그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물질들이다. 너무 위험한데 검증하지 않아. 너무 한국 분들 빠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그동안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걸로 너무 많은 피해가 일어났는데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 피해가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물류로 왔는데 이런 쪽으로 화장품 쪽의 물류를 후원 방판 쪽으로 해서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기본적인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롱플랜에 기본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홍선영 매니저하고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 테란노는 너무 좀비들이 많더라. 이 유통의 꽃이 테란노잖아요. 한국에 유통회사들이 테란노에 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는 좀비가 된다라는 게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알아. 이건 피해를 주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도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사기인 줄 알면서 이걸 피해가 주는 줄 알면서도 너무 자신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이게 좀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홍선영 매니저한테 우리 지금 유통의 마지막에 좀비들을 굉장히 많이 앞으로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분별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커리어 극대화 전략이요. 커리어 전략에서 여러분들 되게 심플해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는 걸. 저는 PM에서 IMM이 커리어의 극대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IMM은 어떻게 가야 돼요? 제품을 쌓아서 가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소비자들로 해서 40에서 50명 정도 소비자들이 탄탄하게 해서 그들이 매달 소비를 해서 IMM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IM들이 2명 정도면 내가 VP고
그 IM들이 4 명에서 5 명이면 EVP고 강성희 매니저님처럼 내 멤버 12 명이 10 명이 IM만 다면 나는 자동으로 밀려서 PT를 가는 전략. 이걸 도와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룹에서는 IMM들이 아주 베이직한 걸 기본을 익혀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에서는 키워야 돼요. 이게 조이 그룹의 커리어 전략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단단해서 위에 많은 돈 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서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커리어를 극대화할 때 액티바이저 프로모션 달 활용해서 한 번 더 커리어를 오르게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달에 있는 액션팩을 이용해서 액션팩은 롤프 소로그 회장님의 전략이에요. 근데 굉장히 심플해요. 왜냐하면 봄에 가을에 가장 우리가 액티비티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기 제일 좋잖아요. 겨울에 일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여름에 일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봄에 가을에 가장 싼 가격에 내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라? 샘플링 해라. 저도 액션팩 달에는 무조건 내려서 뭐 하자? 저도 다시 명단 작성하고 있어요. 뭐 할 걸? 내가 아직 전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뭐를 하자? 샘플을 전달하자. 이게 액션팩 달입니다. 여러분 준비돼 계세요? 우리 다음 달에 너무 기대돼요. 액션팩 달에 전부 다 우리가 같이 샘플링하면 더 많은 극대화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지금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리더로 양육해야 돼요. 이게 그룹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판이 사업을 키워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5년 차가 되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4월 최대한의 전략적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멋진 비즈니스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